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양시 일산노인복지관 우리 이용자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계시죠? 예, 우리 어르신들께서 행복해야지 우리 일산 또 고양시가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할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의 임동훈 강사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고향에 온 지 꽤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고향 풍동, 옛날 그 풍동에 구사단 백마부대에서 99년도에 군복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대한 지 벌써 한 23년 정도 되었는데요. 우리 백마 부대 또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 기운으로 가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기운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인권교육 시간에 기를 많이 모으는 여러분들,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면서 인기가 많으신 이용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기만 누리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 인자처럼 행위를 행하거나 행위를 받을 때 그 사람의 기를 같이 모아서 사람 인자가 되어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우리들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용자 인권교육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나의 권리도 있으면 타인의 권리도 있는 것처럼 서로의 권리를 함께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권리가 더욱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가 안타깝지만 대중교통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젊은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에 대한 차별과 비하하는 이 행동들이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친구가 우리 나이 드신 분에게 스마트폰으로 상의를 하거나 또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거나 하는 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간에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저도 지금 노화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생명, 삶이 있으면 언젠가는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에서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잘해서 자네의 젊음이 된 것이 아니듯이 나 또한 무슨 죄가 많아서 늙음이 된 것이 아니라네. 젊은이 또한 언젠가는 늙음이 찾아올 것이라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언젠가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권리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 이용자 모두가 되었을 때 그만큼 권리 양성이 되어지겠죠. 또 이용자끼리 서로 침해하지 말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로 지향할 수 있는 권리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글자로 혹시 보이십니까? 시옷, 리얼. 싫어, 소름도 될 수 있겠지만 사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진 권리가 우리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들로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조선 왕조 500년 때는 이리 오너라 하면은 나이가 많고 적음 상관없이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양반과 천민에 의하여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이 어린 5살짜리 아이가 양반이에요. 나이 드신 60세 어르신한테 이리 오너라 하면 네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리 오너라 하면 네가 와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위에 돈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권력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똑같은 사람으로서 차이를 인정하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차별해서 와가지고 개를 2마리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용자분들 혹시 어르신분들 선배 시민분들 집에서 혹시 멍멍이 키우십니까? 예, 그런 멍멍이는 좋은 개예요. 애완견, 반려견, 뭐 탐지견, 안내견. 나쁜 개가 있다면 그렇죠, 편견, 왈왈왈왈왈 짖는 겁니다. 또 한 마리 개가 있어요. 이 차별에서 온 사람들이 선입견, 왈왈왈, 편견에서 왈왈, 선입견에서 왈왈.
이런 편견, 월! 선입견, 월! 꼴불견, 월! 짖으면, 물으면 아파요. 누가 아파요? 예, 여러분께서 아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겠죠.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 조선 후기 때 이미 나왔던 말들이 아직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예, 주무시지 마시고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권리이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 어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면 또 불교에서 윤회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과연 언제부터일까? 인권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인가?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손주들한테 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우리 반에 가서 여러분 인권이 언제부터 있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자 학생인데요. 제 고환 속에 수억만 개의 정자부터 인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친구는 피임을 하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피임을 하지 않고 정자와 난자가 수정할 때부터 그 목적성으로 인해서 종족 보존의 욕구를 위해서 신비로운 생명이 잉태할 수 이때부터 인권이 있다. 또 한 친구는 심장이 뛸 때부터 있다. 또 한 친구는 어머니의 몸과 모체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탯줄을 자르고 나왔을 때부터 독립적 인격체로서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 이야기들이 다를 수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은 답이 있지만 사람 사이에는 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관계에 서로가 출신 지역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출신 국가와 인종 피부색과 함께 키가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신체 조건 또한 다릅니다. 학력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죠. 하지만 그 다름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 본인의 먹고 싶은 권리를 마음껏 뺏어먹거나 자신의 물적 욕구를 위해서 절도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서 폭행, 성폭행하거나 이러면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는 거지요. 우리가 합의된 법적인 부분들이 있고 우리 일산노인복지관도 합의된 복지관 이용 규칙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폭언, 폭행하지 않고 직원에게 폭언, 폭행하지 않고 만약 그러할 경우에는 복지관 직원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규정 우리 의하여 우리 정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사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권이란 말, 법이란 말 자주 꺼내지 않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보다 사이가 안 좋을 때 인권이나 권리란 말을 많이 꺼냅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사이가 멀어지면서 인권을 꺼내게 됩니다. 물과 공기처럼 평상시에는 소중한 줄 모르다가 비로소 꺼냈을 때는 인권이란 말 나오면 사이가 빠이빠이야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 자유, 평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 마스크를 왜 쓰고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왜 녹화방송 함께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권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산노인복지관이 지금 이용자의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 간염병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거리를 두고 또 방역 패스를 했는데 이제 해제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지만은 생명을 보호했지만 이제 생명과 자유가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이 코로나 상황이 해제 안 되더라도 어떤 방역이 해제되더라도 내 몸이 안 좋거나 하게 되면은 복지관에 나오시기보다는 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재량권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권리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2차 세계전쟁 때는
5천만 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1차 대전 때는 1,000만 명이 사망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많은 이념적 대립이 없는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선언이 언제 나왔냐면은 2차 전쟁 이후에 48년 12월 10일 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존엄하고 동등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념적 대립으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전쟁만큼 우리 아마 일산노인복지관 어르신분들 다수가 50년 6월 25일 때 태어나시거나 그 전에 또 전쟁 아픔을 보릿고개 시절을 겪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쟁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권 그러면 뭡니까?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폐허 상태에서 먹고 입에 붙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인권 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전화 오면은 딱 한마디 묻습니다. 밥 먹었니? 예, 밥 먹었습니다. 그러면 전화 끊습니다. 밥 먹었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 모두가 다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 안부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얘야 밥 먹었니? 그래, 배 골지 말고 등 따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젊었을 때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지금 뭡니까? 힘이 센 강대국이 힘이 약한 약소국을 자신들의 이권으로 인해 가지고 침해하고 있습니다. 힘이 센 강자가 힘이 약한 약자를 복지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대국가 힘이 센 강자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우리 인권은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선왕조 500년 그 전에 대한제국 그리고 고려왕, 통일신라왕, 백제신라 고구려왕 왕권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의 법에서 대한민국이 가히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한스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법규에서 보는 인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문항이 일단 전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 헌법에 나와 있지 아니한 이유로 감히 경시하지 아니한다이며 만약 할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전쟁 상황이 되었습니다. 테러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두가 나와서 국방에 대한 동원령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질서 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터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대한민국 가입한에서 이 보시면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인데 지난번에 우리 그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우리가 백신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법률로서 제한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이 백신 맞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왔지만 많은 학부모들께서 반대했습니다.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인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차별들 19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반차별에 대한 내용들이 1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별,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외모와 조건, 결혼했니 안 했니, 임신, 출산, 학력, 형태 결혼, 인종과 피부색, 정치적 의견과 형을 살고 나온 정가로 인해 가지고 성적 지향과 몸이 아프다 그래서 병력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법률로서 정해놓은 거죠. 우리 선배 시민분들 혹시 어떤 차별 받으시면서 속이 상하십니까? 속이 상하시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히면 안 됩니다. 기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히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과거에는 뭐 우리가 고정관념 많지만 남자가 째째하기 싫이. 남자가 왜 울고 그래? 남자는 태어나 3번 우는 거야. 저는 째째하기도 하고 한 400번 이상 더 울었습니다.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가 왜 이렇게 힘이 세? 운동해서 그렇습니다. 힘이 셀 수 있겠죠. 남자가 소심하게 시리. 소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구분 없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바깥 양반 계시는가? 남자를 얘기했죠. 집사람 계시는가? 여자분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바깥 사람 여성분께서 많고 안사람 남자분이 많으십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경사회에서 힘이 센 남성분들께서 밭을 갈고 목축 생활해서 짐승을 잡았지만 지금은 브레인 시대입니다. 힘이 센 사람은 헬스장에서 엽기를 많이 드시죠. 실제로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는 우리 많은 특히 사회복지 현장도 보시겠지만은 남녀 구분 없이 직원 채용을 하고 있고 경찰관 분들도 남녀 구분 없이 뽑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가지고 복지관에서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옛날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1992년도에 KBS 1, 2 텔레비와 MBC만 나왔을 때 시청률 60%가 넘는 그 귀남이 후남이라는 드라마 아들과 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둘이 쌍둥이인데 드라마상에서 어머니가 아들만 좋아합니다. 헌해해요. 아들은 뭘 해도 괜찮아. 딸은 뭘 해도 안 괜찮아. 대학교 시험 붙어도 아들만 대학 보내줍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들도 다 모두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형편도 어려웠고 그래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성보다 남성 오라버니, 나이의 오라버니를 학교를 먼저 보냈던 경우가 농촌 지방에서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성별 차별은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또 우리가 대면교육이거나 직장 내 우리 또 노인복지관 성희롱 예방교육 받으실 때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종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원래 가톨릭 신자여서 꿈은 신부가 꿈이었지만 신부를 하지 못하고 신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가톨릭대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평신도로서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죠.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혹시 이 중에 기불천 계십니까? 이번 한 주는 기독교, 그 다음 주는 불교, 그 다음 주는 천주교, 기불천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죠. 군대에 가면은 그런 사병들이 많습니다. 초코파이 많이 주는 곳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3대 종파를 다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유죠, 자유. 그 다음 장애에 대한 유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의학적으로 장애를 얘기하고 있죠. 그 장애로 인해 가지고 인권 침해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우리 안내견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버스 탈 수 있고 택시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반려견 가져와 가지고 타시면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한테 필요한 반려견, 그 안내견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장애에 대한 유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미국 가면은 장애됩니다. 그 나라는 비만이신 분들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 보니까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활동량이 많이 적어져 가지고 10명 중 4명이 지금 비만 또 고도비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가면은 그 나라 말을 못하면 장애인이 됩니다. 스웨덴입니다. 그리고 호주와 미국과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에이즈, 성병이신 분들도 장애인이고, 암 환자분들도 장애인이고, 당뇨 질환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장애인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암 환자와 당뇨 환자, 에이즈 환자, 외국인들은 장애인이라고, 비만은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이 범위가 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우리는 크게는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고 15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간질했던 뇌전증장애, 뇌병변장애, 그리고 호흡기 장애, 심장장애, 그리고 혈액 투석하시는 신장장애, 그리고 요루, 장루, 장애, 그리고 가장 많으신 지치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우리가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취업이 안 되거나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나오고 있는 나이가 2살 줄었습니다. 만 나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데 국민연금 받는 날짜가 더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빨리 받고 싶은데 이럴수록 나이는 젊어졌는데 혜택은 좀 더 늘어지지 않는가, 그런 만 나이로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 나이 하시면 어르신 아닌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만 나이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뀐 게 꽤 많아요.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나이를 만 나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버스에서 담배를 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버스에서 담배를 폈어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 밖에서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다 폈습니다. 지금 피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제가 휴가 나올 때 여기 일산, 파주, 금촌 대대가 있는 백마대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서울역까지 가면서 기차에서 담배 팔팔 피면서 내려갔거든요. 지금은 기차에서 못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운전하실 때 보면은 지금은 직진 신호등이 나오죠. 그 다음 좌회전이죠. 이거 바뀐 지 얼마 됐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렇죠. 좌회전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직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저는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국민학교 때 좌측 통행 배웠습니다. 복도에서.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사람도 우측으로 가라. 이게 자주 바뀝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혼돈 내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겠죠.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바뀌다 보면은 그것이 보편화돼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거 하나하나 얘기 다 하면 여러분 할 말 되게 많겠죠. 그렇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사회적 신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고기가 없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비계덩어리, 돈이 없으니까 비계덩어리를 구워서 오셔면 그걸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비계덩어리를 먼저 건져 먹겠다고 숟가락 쟁탈전 했었지 않습니까? 그 김치찌개 먹다가 고기 국물, 비계 국물 들어가니까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었죠. 소풍 갈 때도 김밥이 못 사가지고 그냥 수도가에서 물 틀어서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은 우편 봉투에다가 촌지라 그래서 촌지 봉투를 줍니다. 그러면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저는 봉투를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주었죠. 6학년 때. 무슨 봉투냐? 체변 봉투. 그래서 이만큼 담아가 주었더니 혼났죠. 왜 이렇게 많이 담아오냐고. 많이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줄 게 그거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또 많이 담아가면 많이 담아간다고 뭐라 하고, 적게 담아가면 적게 담아간다고 뭐라 하고. 한 친구는 추억 속의 교실에서 그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고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내용물을 담고 봉투에 이름을 써가지고 봉투가 터져가지고 온 교실에 똥냄새가 진동했던 추억의 체면봉투. 쌀 가져와라. 또 많이 가져오면 좋아하죠. 적게 가져오면 싫어하죠. 형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쥐꼬리, 이 쥐꼬리를 잡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또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으세요. 엄마 없는 사람 손 들으세요. 할아버지 함께인 사람. 아버지 직업.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 높은 데 계시는데요. 그래? 높은 데 가 있어.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 없는데요. 이리 와! 때리고. 이게 바로 차별이네, 차별. 여러분, 그런 차별들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게 꽤 많은데요. 이 지역도 지역. 우리 지역 가지고 무슨 인권 침해냐? 했죠. 지역 감정에 의해 가지고. 자, 우리 경기 일산을 포함하여 우리 인구가 꽤 많습니다. 경기도 인구 일산이 12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와 서울, 인천 말을 우리가 표준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기 부산, 울산, 경남 인구가 더 많고 거기에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고 대기업이 있다면 아마 부산말이 표준말이지 않을까요? 뭐라 카노 이따 아이가 나봐라 참말로 니 참말로 각기 이쁜데 이 표준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 우리 경기 일산말을 표준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 자강, 양강, 평안도, 팔도라 부를까요? 봤더니 그 여러분 지방 내려가시면 그 지역에 도시가 있는데 그 우리 도 명칭에다가 앞에 글자에다가 주자를 붙이면 돼요. 자, 충청도는 충주, 청주, 충청도. 전라도는 전주, 나주, 전라도. 경주, 상주, 경상도. 그 다음에 강릉, 원주, 강원도. 항주, 해주, 항해도, 평양, 안주, 평양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우리 왜 그럴까요? 그렇죠. 평현, 기현, 서울경, 바깥기. 그 당시 우리 서울 주변에 수도권 주변에 500리 밖을 경기도라해서 아직까지 오고 있는 행정구의 명칭이 경기도입니다. 수도권 주민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과거에는 차를 구매하시면 경기 남바 달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경북 남바 달고 여기 서울에 왔습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이거 촌놈이 올라왔네? 촌놈이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영업용 택시와 화물차 버스를 제외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차를 보고 차 남바를 보고 어디 사람인지. 근데 과거에는 알았죠. 대구 남바, 광주 남바, 전북, 전남, 경상, 예? 남부, 뭐 경북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몰라요. 예. 국가도 마찬가지고 인종, 피부색, 외모 조건, 예쁘면 된다, 잘생기면 된다 이러한 부분들. 결혼을 했니 안 했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과거에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회사에 취업하실 때 입사지원서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름, 인동훈, 남, 성별, 남, 종교, 천주교, 장애인 유무, 나이, 실제 나이, 그리고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신분, 그리고 본적, 고향, 그리고 키, 몸무게, 혈액형 다 적었죠. 임신 유무, 가족관계, 그 다음 뭐 적었습니까? 취미, 주로 뭐 적었습니까? 우리가 취미생활에 음악 감상, 독서, 실제는 음주, 과목, 취침인데 못 적으니까 그런 유식한들로 적었던 기억도 있었죠. 항상 이렇게 변해갑니다. 변해가고 있죠. 과거에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경로 효친 우대되었습니다. 누가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과거에는 집집마다 잔치를 크게 했죠. 그래서 회갑잔치, 칠순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시죠. 지금은 돌잔치를 애들이 막 좋아하고 크게 하죠.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께서 밥상머리에서 에헴 하면은 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께서 에헴 하면은 뭘 합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졌을 땐 다음에 한 4살쯤 되던 기억이 나요. 밥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아직 이 치아도 약하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마치 본죽, 도시락 창시자인 것처럼 할아버지께서 저를 무릎팍에 앉히시죠. 이리 와, 동훈아. 그래 앉히신 다음에 본인께서 숟가락을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 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대죠.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먼저 숟가락 들어야지 여러분들께서 끝에 들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뭐 고기 반찬을 드시고 밥을 드시고 한 4번을 짭짭 씹으세요. 그럼 이제 나는 그거 먹기 싫은데 옆에 있는 나를 이제 배 타가지고 이리 와 동훈아 이거 육식 먹어. 그걸 먹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참고로 양치 안 했습니다. 집 안에 칫솔도 없었고 그냥 소금물도 잘 헹구지도 않고 입이 새카말 정도로 헬리코박터 균과 함께 바이러스를 다 먹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왜? 어른이 왕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여기 MBC KBS입니다. 아동 학대 현장입니다. 난리 나겠습니다. 난리 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시대에 갈수록.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애행하면은 조용해야 됩니다. 헛기침 하시면. 지금 헛기침 하면은 담배 끊으세요. 약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어르신들께서. 이게 참 보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귀했습니다. 어른들께서 밖에 사시면 60 사시기에는 힘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병도 많으셨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귀합니다. 예, 뭐든지 귀한 무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간에 그 자원의 희소성 가치가 있습니다. 금이 흔하면 그냥 금값이 아니겠죠.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금이 귀한 것은 그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 요즘 아이들이 귀하죠. 이렇게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있고 아이들은 결혼 안 하시니까. 작년 2021년도에 결혼식을 하셔서 혼인신고하신 분들이 19만 3천 쌍, 작년에 이혼신고하신 분들이 10만 2천 쌍, 이 정도가 이제 이혼하고 했는데, 한 해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들과 태어난 아이들 보니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한 아이들 보니까 50만 명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낙태 건수는 160만 건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 복지들이 좀 많아지면은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국가적으로도 부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수당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 할 말이 많지만 우리 또 같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또 쉬었다가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